종묘 제리악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악작 음악을 시작하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박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치고 그 절고를 쳐서 시작을 알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악이 여럿이서 합주로 쫙 아주 웅장하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악기는 편경이라고 하는데, 편이라는 거는 이제 엮는다는 뜻이고요. 경은 요 대리석으로 된 이 돌을 갖다가 경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땅 하고 치면은 상당히 맑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 요런 게 16개가 반음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금을 처음 전공한 건 중학교 3학년 때 64년도부터예요. 이 대금이라는 게 참 매력 있는 악기거든요. 이제 녹선 김성진 선생님이 대금 독주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소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주 삼라만상의 소리 같고 천상의 소리 같고 가장 그 사람 인간의 그 심성을 잘 울려주는, 소위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금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 김기수 선생님은 이제 악보 기보법도 상당히 능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창안하고 이제 또 모방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근대 악보를 갖다가 여러 가지 기호 부호를 써가지고 잘 정리하신 아주 가장 그 귀중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정확성입니다. 정확. 그러니까 딱딱 틀을 맞춰서 규격화하고 틀 속에 딱 집어내서 전혀 한 번도 다르지 않게 하는 게 특징이고, 김성진 선생님은 이제 전혀 다른 분이에요. 박자도 음정도 이제 이런 어떤 그 규격 속에서 조금 좀 우도리 있게 넘나드는 거죠. 한 분은 정확하고 아주 규격화된 가락을 곡조를 배웠고, 한 분한테는 조금 유연성 있는 가락을 배웠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두 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76년도에 이제 서울대 이제 대학원에 이제 국악과의 이론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대금 연주자로서 있고, 그죠? 가서는 이제 아침부터는 대금 연주자고, 가면 이제 국악 이론을 이제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음악의 악곡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연구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고악보를 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악보라고 하는 것은 옛 고자에 그 악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녹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적을 수 있는 것이 악보밖에 없습니다. 이 고악보를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 음악의 뿌리를 찾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현물로 전하는 건 조선왕조실록 중에 들어있는 세종실록 안에 권 132부터 148인가 그 12권에 들어있는 게 가장 최초의 지금까지 현물로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실록에는 두 군데 있는데, 세종실록 권 48, 49에 있는 두 권의 악보,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됐고, 이거는 실록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금속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물론 이건 유네스코로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고 지금 우리 국보로서도 지정되어 있는죠. 세종시대의 음악을 담은 그 세종실록 악보부터 일제시대 때 그러면 군대로 본다면 이제 우리 해방 이후로 보면 현대로 본다면 이제 여기까지 주로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현대 되기 이전까지의 악보들이 약 100종 좀 넘게 있습니다. 130여 종 있는데 이것에 관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국악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모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제의 그 강점기 시대에는 우리 국자 들어가는 걸 안 가르쳤거든요. 국어, 국악, 국사, 국자 들어가는 걸 안 가르쳐가지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 학력이 우선지 전공을 한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죠. 국악협회에 그 부지부장을 하면서 또 이제 이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여러 우리 구성원들끼리 그 협심 단결하는 거 그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 국악인들이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안타까웠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데 상당히 우리가 전심전력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신라의 우룩, 가야금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왕산악. 남교 선생님은 이제 원래 이제 저때라고 그러죠. 대금의 연주자이자 그 국악 이론의 체제 정비를 세종대왕 때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악학 대상이라고 해서 음악에 그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인데 제가 제10회 10번째에 그걸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악 이론 전반에 걸친 그런 연구자 중에서 이제 사단법인 한국국악회의 그 이제 고문진들 그러니까 이제 원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선정해서 수상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간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국악 이론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에 대한 자그마한 그러한 보답이고 또 후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창랑보를 한다든가 죽치군보를 한다든가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약 20여 종의 고악보를 새로 발굴을 하고 또 행방불명인 악보들의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를 밝혀가지고 그걸 수집해가지고 한국음악학 자료총서에 제가 그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국립고원에 그런 여러 가지 기록화 사업에 자료로 제공을 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고악보 연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그 제공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1962년도 그때는 이제 4월 1일 날의 입학식이었어요. 그때 그 국립고원
부설 부학사 양성소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이래 지금까지 올해가 만 61년이 지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한평생을 부학 쪽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 볼 때 여러 가지로 미력 하나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과 없이 큰 잘못 없이 참 멋진 국악 인생을 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냈던 동료, 또 선생님들, 또 제자들, 그다음에 주변에 우리 같이 했던 그 동반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